봉쇄된 호르무즈 해협 재개방을 두고 협상이 진행 중인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과의 전쟁이 곧 끝날 거라는 전망을 내놨습니다. 호르무즈 해협을 둘러싼 현재 상황, 김열수 한국군사문제연구원 안보전략실장과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실장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먼저 조만간 전쟁이 끝날 거라는 트럼프 대통령 이야기를 듣고 다시 김열수 실장님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And we'll see those days pretty soon again, based on everything I see, as soon as the war ends. And I think it's going to end pretty soon. I don't think they can go much longer. I think we're doing very well. I just, I'm involved in the negotiation. I think we're doing fine. It could be soon. 전쟁이 꼭 끝날 것이다 이런 이야기 여러 번 반복해서 했습니다만 이번에는 진짜일까요? 전쟁을 2월 28일 날 시작을 했어요. 예. 3월 한 달 동안에 얼마만큼 전쟁이 곧 끝날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제가 한번 확인을 해봤어요. 예. 네. 3월 한 달 동안 12번을 했어요. 예. 그리고 이제 지금까지 그 사이에 또 60일 휴전 기간도 있고 뭐도 있고 그러긴 했는데 5개월이 지나오면서 수십 번을 했다. 그러니까 전쟁이 곧 끝난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말은 여전히 이제 희망사항이고 그걸 위해서 노력은 하고 또 뭐 미국 국민들을 또 안심시키기 위해서 저렇게 하긴 하겠지만 끊임없이 이제 저게 정말 사실인가 그런 생각을 많이 들게 만드는 그런 발언으로 그렇게 저는 해석을 합니다. 네. 예. 정작 언제 어떻게 또 구체적인 설명이나 근거는 여전히 없었습니다. 지금 전쟁이 끝나려면 전 세계 그 원유 수송로에 해당하는 호르무즈 해협 문제가 또 해결이 네. 돼야 되잖아요. 그런데 호르무즈 해협과 관련해서 새로운 소식이 좀 들어왔습니다. 이란이 그 오만이랑 새로운 항로를 합의했다 이런 그 소식이 타결돼서 전해져서 이 핵심 내용이 뭡니까? 아직까지 이제 완전한 합의는 아니고요. 네. 초안 내용 중에서 일부분이 그것도 이제 오만에서는 전혀 여기에 대해서 언급이 없는데 이란에서 일부분이 흘러나온 거죠. 그 흘러나온 것이 지금 이제 보도되고 있는데 그 내용을 보면 크게 뭐 한 3가지 정도로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호르무즈 해협을 재개방하는데 한 60일 동안 재개방하자라고 네. 하는 거고요. 두 번째는 이제 진입과 진출과 관련되는 겁니다. 진입할 때는 호르무즈 해협에 이란 영해를 따라서 진입을 하고 진출할 때, 그러니까 바깥으로 나갈 때는 오만 영해를 따라서 나간다라고 네. 하는 거죠. 그래서 진입과 진출에 대해서 나가고 들어오고 나가고 하는 것에 대해서 각각 이제 어느 항로를 이용하느냐에 따라서 얘기를 한 거고요. 세 번째는 그러면은 통제를 하는데 들어갈 때는 이제 당연히 이란 영해를 통해서 들어가니까 이란이 통제하겠다라고 하는 거고 나갈 때는 이제 오만 영해를 해서 나가는데 그러면은 이제 오만이 통제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란과 오만이 동시에 통제하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여기까지는 대충 이제 합의된 내용인 것 같고요. 그 외에 이제 뭐 무슨 뭐 서비스료든 뭐 통행료든 뭐 7%를 내니 안 내니 뭐 이런 얘기들이 계속해서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여러 가지 내용들이나 이런 정황들을 볼 때 하루 이틀 만에 타결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여기 또 이제 미국의 생각이 또 다를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금방 이렇게 타결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이런 생각은 합니다. 예. 그러니까요. 지금 자유롭게 다니던 저 통로인데 갑자기 저 통로에다가 문을 만들고 이쪽으로 들어오고 저쪽으로 나가라 이렇게 지금 이란과 오만, 미국까지도 생각들이 다 다른 거 아닙니까? 그렇죠. 갑자기 이런 이야기들 왜 그렇게 나온다고 판단하십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란의 입장에서 보면 저것이 호르무즈 해협을 통제하는 것 자체가 거의 이제 핵무기급으로 자기 지역을 통제할 수 있는 그런 통제에 해당이 된다. 그러니까 핵무기를 굳이 안 가지더라도 저런 호르무즈 해협만 통제할 수 있다라고 하면 거의 뭐 적대국의 배가 들락날락거리는 것뿐만이 아니고 거기를 통해 가지고 통행료를 또 좀 받을 수 있으니까 예. 그걸 통해 가지고 이제 자신들이 입지를 굳힐 수 있다는 그런 생각 때문에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이제 뭐 7% 이렇게 얘기가 나오잖아요. 네. 한물에 7% 이런 얘기가 하는데 사실상 이게 이제 돈이 얼마 정도 되는가 제가 한번
아침에 일찍 좀 와가지고 계산기로 해서 계산을 한번 해봤습니다. 그래서 거기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는 그 배들은 굉장히 큰 배들이거든요. 그래서 20만 톤, 30만 톤 정도 되는 배들이 움직이는데 거기에 이제 실을 수 있는 그 원유가 어느 정도 되느냐면 200만 배럴입니다. 예. 그래서 200만 배럴인데 이것이 이제 돈으로 따지면은 1배럴당 그냥 가장 낮았을 때는 한 60불, 지금은 이제 80불이 넘잖아요. 60불 정도로 따지면은 200만 배럴 정도 되면은 1억 2천만 불 정도 됩니다. 그거 자체가. 그런데 여기에 이제 7%로 이렇게 계산을 하면 84만 불 되거든요. 배 한 척당. 예. 84만 불이면은 대충 우리나라 돈으로 따지면은 113억 불에서 한 117억 불 정도 될 겁니다. 그런데 이제 평상시에 이곳을 운행하는 배들이 한 140여 척 정도 되는데 그 중에 이제 이 원유를 싣고 다니는 유조수만 100척으로 따졌을 때 그러면은 이게 100척으로 따지면은 84만 불 정도 되는데 100척이면은 8,400만 불이잖아요. 네. 8,400만 불을 대한민국 돈으로 따지니까 하루에 벌어들일 수 있는 돈이 1조 1,300억 원부터 1조 1,700억 원까지 되거든요. 이것을 곱하기 365로 해보세요. 어마어마한 돈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것이 가게 되면 이것이 전부 다 이제 뭐 이란의 재건도 필요할 거고 그러는데 미국이 또 생각하는 것은 이게 전부 다 핵명수비대로 가가지고 핵명수비대의 재건에 또 이게 다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지금 미국 행정부에서 이것을 그대로 용인해 줄 거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이란에서는 이 부분을 설쩍설쩍 흘리지만 오만에서는 아무 말을 안 하고 있는 이유가 바로 미국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최종적으로 합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지 않는가 이렇게 봅니다. 네, 뭐 이란과 오만의 합의도 중요하지만 결국에는 미국이 이것을 받아들일 것인지도 관건인데요. 트럼프 대통령의 생각은 어떠한지 목소리 듣고 오시죠. Has a deal been reached to reopen the Strait of Hormuz? Well, I don't want to say it has been. It's sort of open right now. You know, we have a thing called the blockade headed up by the U.S. Navy, and we control it. And now we control it, but they can always shoot something. They always have something or drop a mine. And if you have one mine sitting out there, you sort of mess things up because people don't want to take their billion-dollar boats and accidentally get hit by a mine.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도 참 딜레마일 것 같아요. 그렇죠. 이렇게 뭐 이란의 통행료를 인정해주면 이제 막대한 현금을 손에 쥐어주는 꼴이 되는 것이고 거부를 한다면 이제 해협 봉쇄가 길어지면 글로벌 유가가 또 폭등할 것이고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어떤 딜레마에 빠진 상황인데요. 지금 트럼프 대통령의 목소리 듣고 오셨지만 속내는 어떻게 전망하세요? 분석하십니까? 그러니까 지금 제일 좋은 방법 중에 하나는 네. 아마 물라카 해협 정도를 우리가 생각을 하면 될 겁니다. 물라카 해협 같은 경우는 통행료를 내는 것이 아니고 서비스료를 내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물라카 해협 같은 경우에는 거기도 수로가 굉장히 좁잖아요. 그래서 물라카 해협을 지나가는 나라가 싱가포르,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이 세 나라입니다. 네. 그래서 이 세 나라에서 계속해서 이 배가 지나갈 때 전부 다 이제 모든 것을 부담을 했어요. 예를 들어서 거기 부표도 있어야 되고 등대도 있어야 되고 레이더도 있어야 되고 자동 식별 장치도 있어야 되고 심지어 해양 오염이 발생했을 때 그것도 다 제거를 해야 되잖아요. 이것을 해오다가 2007년도에 협의를 했어요. 네. 이제 어떻게 협상을 했느냐면 이 세 나라하고 그다음에 여기를 제일 많이 이용하는 나라가 아무래도 이제 그때 당시에는 일본 그리고 이제 한국. 뭐 중국은 그때 당시만 하더라도 2007년도만 하더라도 그렇게 네. 많이 다니지는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중국도 들어오긴 했는데 이런 나라들이 모여가지고 그러면은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일정 부분 좀 이렇게 서비스료를 좀 내자. 그래서 이 돈의 목표액이 얼마냐 하면요. 600만 불에서 800만 불입니다. 그러면은 이 돈을 한국 돈으로 하면은 100억밖에 안 돼요. 1년에. 그러니까 80억에서 110억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이것 가지고 이제 부표도 새로 만들고 등대도 색깔도 칠하고 뭐 이런 데 쓰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돈을 누가 내느냐 하면 지금 세 나라도 이제 내기도 하지만 여기에 이제 한국, 일본, 그다음에 무슨 뭐 중국 이런 나라들이 다 내요. 네. 내는데 그 돈이 얼마 안 됩니다.
돈이요. 그러니까 전체 목표액을 이렇게 600만 불에서 800만 불을 받아놔도 실제로 모금되는 것은 500만 불에서 600만 불밖에 안 돼요. 그러면 이 모자라는 돈은 주로 이제 일본에서 많이 떼긴 하죠. 일본에서 떼기도 하고 또 새 나라가 떼기도 하는데 이렇게 해가지고 물라카 해협이 유지가 되는 거거든요. 예. 만일 이런 정도로 해가지고 한다라고 하면 이게 호르무즈 해협에 이건 통제도 안 하는 거잖아요. 네네. 네. 그리고 이제 자발적으로 하는 거고 거기 관련되는 국가와 해운사들이 자발적으로 돈을 내는 거고 그래봤자 수수료의 돈 명목은 아니네요. 네? 수수료의 명목은 아니네요. 그렇죠. 그게 이제 통행료의 이제 그건 아니고 서비스료죠. 서비스료라고 하는 게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부표나 등대나 레이더나 자동 식별 장치나 해양 오염 됐을 때 그거 하는 거나 그런데 돈 들어가는 거니까 그 정도 요구하면은 모르는데 이거 지금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하루에 1조가 넘는 돈을 지금 벌 수 있는 거잖아요. 이것은요. 유엔 해양법상 있을 수 없는 거예요. 이거는 국제해로거든요. 국제해로에 대해서 통행에 대해서는 자유 권한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떤 그 벌칙을 부과한다든지 또는 무슨 뭐 통제를 한다든지 이런 거 하면 안 되거든요. 이란이 이렇게 한다는 것은요. 우리가 이제 우리나라 입장에서 보면 산적만 생각하는데 이게 해적하고 뭐가 다릅니까? 해적질 하는 거예요. 거기 지나가고 하는 것 갖다 배 가지고 배의 선적이 어디냐, 선주가 누구냐, 국적이 어디냐, 명단이 어디냐 그거 다 받고 거기에 대해서 통제하면서 돈 내라고 그러고 그러면은 그게 산적이나 해적이나 뭐가 달라요. 그러면 이란이라고 하는 한 나라가 나라로서 해야 할 일은 아니거든요. 예.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합의해 주겠어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이란은 이걸 흘리고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이거 절대로 쉽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 트럼프 대통령은 앞서도 뭐 녹취를 통해서 들었습니다만은 협상에 관여하고 있고 지금 상황도 잘 진행되고 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렇게 이란과 오만의 합의한 초안에서 보는 것처럼 절대로 미국이 받아들일 수 없는 게 나온다고 한다면 상황은 진전이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예를 들어서 미국이 아마 이란이 요구하는 걸 받아들인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받아들이는 순간 전쟁에서 진 것은 당연히 이제 뭐 전 세계가 다 아는 거고 강대국으로서 정말 이거 창피한 그런 것일 수 있는데 그렇게 되면은 지금 이제 심지어 어떤 얘기까지 나오느냐 하면 거기에 적대국들의 배들이 들락날락거리지 못하도록까지 하겠다라고 그러잖아요. 예. 그럼 적대국이 누굽니까? 이란이 얘기하는 것은 미국과 이스라엘이잖아요. 그런데 미국이 지금 거기 그 중동 지역 국가들한테 거기에 지금 중부 사령부의 전방 주의소도 가 있지만 그것뿐만 아니고 바레인에는 제5 함대 사령부, 지금 일본의 제7함대 사령부가 있는 것처럼 제5 함대 사령부가 거기 있단 말이죠. 그럼 그 배까지 통제하겠다는 거잖아요. 네. 이게 용서가 되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만일에 이제 이란이 이게 통제권을 가지고 예를 들어서 이렇게 그 수수료도 그러니까 그게 통행료 비슷하게 7% 이상씩 이렇게 받게 되면 이란이 완전히 거기 통제권을 가지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거기 있는 중동 국가들은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야, 이거 미국이 이제 믿으면 안 되겠네. 우리 그러면은 동맹을 딴 데서 찾아봐야 되겠다. 그 생각을 하게 만들 거 아니에요. 거기에 그러면은 누가 가장 큰 힘을 발휘하겠어요? 중국이 발휘하겠죠. 그것뿐만이 아니에요. 만일에 이런 식으로 가게 되면은 미국은 바레인에서 철수할 수밖에 없어요. 카타르에서도 철수해야 돼요. 그러면은 중동 지역 전체를 중국한테 다 넘겨주는 그런 결과가 오는 거예요. 그러면 미국 입장에서 지금 이걸 받아들이는 순간 이 모든 것이 내일 모레 바로 보이는 그런 것들이거든요. 그런 현상들이 돈이 나가는 것도 나가는 거지만 그것보다는 중동 지역 전체에 대한 지배력 그것이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걸 받아들일 수 없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다라고 하면은 무슨 해결책이 없는 게 아니냐 이렇게 질문하셨잖아요. 그래서 오만을 통해 가지고 계속해서 이제 이란한테 얘기하고 있는 것도 바로 이런 부분이죠. 그래 너 필요하다라고 하면 이것도 미국이 최대한으로 양보해 줄 수 있는 것이 몰라카 모델입니다. 그래 몰라카 해협의 그 저기 뭐라고 할까요? 뭐 수수료 네. 뭐 그 정도 그러면은 그 돈이 해봤자 뭐 얼마 안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통제하지 말아라.
그리고 수수료만 자발적으로 이렇게 받도록 해라. 그런 정도 선에서 합의가 이루어지면 몰라도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최종 합의가 이루어지기 전까지 계속해서 밀고 당기기는 계속될 거다 이렇게 봅니다. 네, 설상가상으로 지금 이란 측에서 또 트럼프 대통령의 심리를 계속해서 자극하는 심리전도 펼치고 있는데요. 네네. 이란 측의 협상 대표인 갈리바프 의장이 트럼프 대통령이 위협했다가 취소하고 이런 쇼 외교만 반복하고 있다면서 대놓고 조롱을 하는 모습도 보여줬습니다. 이게 트럼프 대통령을 간파했다 이렇게 봐도 되는 걸까요? 저는요, 네. 지난 1일 날이죠. 1일 날 이렇게 딱 일주일 됐습니다. 지난주 금요일도 제가 바로 이 자리에 와서 여기서 이제 인터뷰를 했는데요. 네. 지난 1일 날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공습하는 거 취소하겠다고 했잖아요. 그것도 대규모로 하겠다라고 했거든요. 그 전하고 다른 표현이 하나 있었어요. 그게 바로 참수작전이었습니다. 참수작전을 하겠다라고 그랬는데 제가 딱 그 발언을 듣는 순간에 이번에 공습은 다른 방향으로 나가겠다. 2월 28일 날 하메네이를 공습해가지고 죽인 것처럼 그런 식으로 이란 지도부에 대한 그런 뭐라고 할까요? 암살이라고 할까요? 예. 그것이 대규모로 이루어질 수도 있겠구나. 그런 생각을 가졌거든요. 예. 그래서 지금 이렇게 그 갈리바프 이란 의장이 이렇게 조롱할 일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미국의 입장에서 보면은 지금까지 한 5개월 동안에 지속적으로 다양한 정보 수집 수단을 통해 가지고 팔란티어를 또 통해 가지고 전부 다 이 정보를 수집해 가지고 아마 타겟의 우선순위를 거의 다 저는 확인을 했다라고 생각해요. 군사 정보 말고요. 인물 정보에 대해서. 예. 그러면은 필요할 경우에 그걸 할 수도 있거든요. 이란은 여기에 대해서 아직까지 잘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소리를 하는데 이건 제가 생각할 때는 이게 간파했다라기보다는 좀 주제를 넘어선 그런 얘기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자, 이런 가운데 지금 미국의 탄약이 부족하다는 보도도 여러 차례 나왔는데 이와 관련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반박하기도 했습니다. 준비한 녹취 들어보시죠. Fortunately, I built up so much during my term. I rebuilt the military and also loaded it up with a lot of stuff. And we have certain types of munitions that are very powerful, that we have unlimited, virtual unlimited supply. We have others where it's a little bit tighter, and we're getting them in on a daily basis. As you know, our defense companies are building more plants right now than at any point in history. They're building plants for the Patriots, for the Tomahawks, for everything. 일각에서는 그 대규모 공격도 탄약이 부족해서 못한 거 아니냐라는 얘기까지 나왔었거든요. 트럼프 대통령 반박하긴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제가 뭐 얘가 적절할지 모르겠는데 우리 집안을 보면 이제 가끔 이제 아버지가 어머니 보고 돈 내놔라고 그러잖아요. 예. 야, 그 돈 좀 이리 줘 그러면 어머니는 없다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예. 아버지는 모르고 그냥 돈 내놔라고 그러는 거고 거기에 대해서 일일이 다 책임지고 있는 것은 사실상 대한민국으로 봐서는 어머니들이 다 그 책임지는 예. 거잖아요. 그래서 어머니들은 뭐 이게 돈 언제 뭐가 나갈지 이런 것들을 다 계산하고 있는데 아버지는 그냥 그 생각 없이 돈 달라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취하고 있는 것이 꼭 그런 게 아닌가. 그래서 야, 무조건 쏴. 그리고 무조건 공습해. 그러니까 지금 이제 어머니 역할을 하고 있는 국방부 장관이 이게 지금 탄약이 좀 모자랍니다. 패트리어트 같은 경우에는 뭐 한 70% 넘게 사용을 했습니다. 사드도 지금 많이 모자랍니다. 만일에 다른 곳에서 또 다른 전쟁이 일어나면 우리가 여기에 적극 대응하기가 힘듭니다. 그러니까 이제 아버지 역할을 하는 트럼프 대통령이 화가 났죠. 야, 무슨 소리냐. 우리 그렇게 돈 많고 내가 돈을 그렇게 많이 벌어다 주고 국방비를 그렇게 많이 냈는데 네 지금 돈 없다 소리가 무슨 소리냐. 그런 얘기하고 똑같은 예. 거예요. 근데 객관적으로 보면 사실상 이 뭐라고 할까요? 저기 패트리어트 미사일이나 또는 사드나 SM-3나 SM-6가 그 미사일의 그 요격 미사일이죠. 요격 미사일의 양이 상대적으로 많이 줄어든 것은 사실입니다. 이것을 이제 뭐 3배 정도로 더 지금 생산을 하라고 그래도 그게 금방 그렇게 3배 정도로 늘어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정세를 또 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이 문제 가지고 트럼프 대통령하고 해그세스 국방부 장관하고 이렇게 좀 갈등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 저는 가지고 있는 생각이에요. 지금 적어도 이란 전쟁을 할 동안에는 크게 문제는 없을 거다. 그런데 그것이 다른 데서 문제가 터졌을 때 거기에 대응이 안 되기 때문에 미국이 걱정하는 거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예. 네. 자,
자, 우리 안보에도 직접적인 위협이 될 수 있는 북한 행보도 좀 살펴보겠습니다. 어제 5시였습니다. 오후 5시쯤 동해상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날렸는데요. 올해 들어서 10번째이자 지난 6월 이후 42일 만이었습니다. 왜 쐈을까요? 6월 25일 날 북한이 전술탄도미사일하고 240mm 방사포를 쏴고 난 뒤에 42일 만에 쐈죠. 그래서 뭐 여러 가지로 해석을 할 수 있을 텐데요. 예. 우리가 다다음 주 정도 되면은 이제 대한민국이 얼지 프리덤 쉴드 훈련을 하지 않습니까? 이제 거기에 대한 하나의 뭐라고 할까요? 경고 뭐 그런 차원에서 어제 원산에서 동해상으로 그렇게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것으로 그렇게 보입니다. 예. 근데 보통은 발사한 이후에 뭐 자체적으로 보도도 하고 선전전도 하고 하는데 그런 부분이 없었거든요. 이건 어떤 의도라고 보십니까? 그래서 뭐 항상 그랬던 것은 아닙니다. 항상 이제 북한이 무슨 뭐 탄도미사일 발사하거나 그렇지 않으면은 방사포나 이런 거 발사할 때마다 다 했던 것은 아닌데요. 꼭 이제 이것이 새로운 거거나 개량을 했거나 네. 그랬을 때는 정말 100% 이렇게 다 발표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게 새로운 거라고 그러면은 예년의 경우를 우리가 본다라고 하면 오늘 아침 정도에서는 이게 나왔어야 되죠. 그런데 이게 나오지 않은 이유는 뭐 여러 가지 생각을 해볼 수는 있겠습니다만은 북한 스스로가 한국하고 미국하고 또는 한미일이 이런 탄도미사일에 대해서 어느 정도 대응하는지 그걸 좀 이제 알아보기 위해서 이렇게 그냥 뭐 발사는 해놓고 아무 말도 하고 있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하나 있고요. 네. 또 하나는 이렇습니다. 저것이 아주 자신들이 원했던 성능이 나오고 목표를 다 달성했다라고 하면은 이거 다 공개를 할 텐데 그런 부분에 또 좀 문제가 있어서 안 했을 수도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것은 뭐 뒤에 또 언제 발사했다라고 얘기가 나올 수도 있고 만일 어제 발사한 것이 실패였다라고 하면 절대로 실패한 것을 그대로 안 가거든요. 네. 그러면은 또 오늘이나 내일 또 다시 발사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네, 어떤 속내가 담겨 있을지 또 추가 발표가 나오는지 저희도 좀 긴장해서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북한 날씨 좀 살펴볼까요? 지금 우리도 정말 더운데 북한은 좀 시원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지만 우리랑 좀 비슷한 상황인 것 같아요. 예, 뭐 저도 이제 북한이 좀 시원할 줄로 생각을 네. 했는데요. 북한에서 지금 나오는 온도 보면은 굉장히 이제 높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저게 이제 이 한반도에 저는 뭐 기상학자가 아니라서 여기에 대해서 네. 문외하긴 한데 지금 보도대에서 나오는 거 보면 한반도에 뭐 이중으로 지금 고기압이 걸쳐 있다는 거 아닙니까? 게다가 또 한쪽에서 저기압으로 해가지고 저기 저기 중국 쪽으로 이렇게 이제 태풍이 가니까 오히려 고기압이 우리 이제 상공에서 꼼짝을 못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네. 이것이 이제 북한이든 한국이든 뭐 관계없이 계속해서 이렇게 엄청나게 이렇게 온도가 올라가는 네. 그런 것이 매일같이 나오지 않는가 이렇게 네, 봅니다. 북한은 우리나라보다 그 인프라가 좀 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렇죠. 뭐 온열 질환 피해나 이런 것들도 상당하겠네요. 예상의 그 영역이긴 하지만요. 그렇죠. 그런 네. 것들이 상상을 초월한다라고 봐야죠. 우리 대한민국에서도 지금 온열 환자가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고 그중에 그걸로 인해서 사망하신 분들도 많이 나왔잖아요. 그러면은 그분들이 이제 일을 하시다가도 이렇게 사망을 하시지만 또 굉장히 열악한 주거 환경 속에서 이렇게 사망들 하시거든요. 네. 북한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인프라를 말씀을 하셨지만 대한민국처럼 이렇게 에어컨이 빵빵 나오거나 선풍기가 빵빵 돌아가거나 그렇지 않은 집들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로 인해서 굉장히 우리 북한 동포들이 고통을 많이 받고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열수 한국군사문제연구원 안보전략실장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